자, 이종복입니다. 내가 오늘도 영상을 몇 개를 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2022년도는 이 변동성이 심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내가 참 깝깝해요. 다만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종복 영상을 귀담아 듣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변곡점, 중대 변곡점, 막 그런 내가 되게 중요한 시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간 거야. 자, 패스. 최소한 이종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영상을 주긴 준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한테 꼭 보라고 했던 영상도 나는 최소한 장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빠지면 빠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항상 줄기차게 좋은 시장만 전망을 듣고 그 다음에 항상 매수 의견만 들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 유튜브 영상들이 그러니까 이종복 영상이 최근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 사실 엄청나게 부각시켜야 돼요. 이종복처럼 이름이 높은 사람이 대형주 추천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이거 기록이야, 기록. 근데 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몰라요. 나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2021년 1월 20일 전후 이후에는 대형주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조선주하고 철강주 쪽은 좋은 쪽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거품 물고 추천을 한 것도 아니었고 2021년 8월달 이후로는 단 한 종목도 진짜 없어. 이거 갖고 원래 자랑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거 갖고 자랑해야 되는 게요. 그냥 패스 시킵시다.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영상 들어가는 거야. 이 영상으로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목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영상을 주는 목적은 시장에 상관없이 시장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장이 박스권에 있든 상승장에 있든 하락장에 있든 이게 시장에 상관없이가 되는 거야. 항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항상. 그리고 항상 업종 대표주든 우량주나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 요점은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기관들이나 그러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 가장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100% 갖고 있고 싶을 때는 현금 100을 갖고 있어도 되고 근데 기관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무조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 베네핏을 활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어쨌든 주식시장은 최근도 보면 알겠지만 상승 하락 박스 급등 급락 막 별 생쇼를 다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30년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겨. 어떻게 골라 먹을 수가 있냐 이거지.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장에 맞게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장에 맞게 이거 읽어야 돼. 여기 쭉 한 번씩 읽어야 돼. 내가 얘기할 때 그 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알려줄게. 이토마토에서 내가 15년이 넘는데 장이 좋을 때만 회원가입하고 장 나쁠 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이 나쁠 때 현금 확보하고 시장을 안 보면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남들한테 도태된다고. 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야. 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량주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 그 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종목은 현금 몇 프로 확보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몰라갖고 뒤통수 맞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결국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통수 맞는 거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줄 때 나는 짤막하게 한 2, 3분짜리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띄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진짜 10,000번도 넘게 했지.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열받으면 뚜껑 열려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나의 영상을 보고 왔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어떤 전략을 주는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단적인 거 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나는 단기로 들어가라고 주는데 장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목은 장기로 들어가라고 줬는데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돌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내가 예전에 추천해서 대박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봐봐. 대부분이 2, 3개월 정도 텀을 두거나 그 이전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죠. 그게 내가 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장에,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통 6, 7종목을 추천해 줘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종목은 당연히 손실 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 주식을 손실로 생각을 안 한다고. 왜냐면 어차피 싸게 살려고 했던 주식이니까 계속 빠지면 더 좋아하는 거지. 대신 나머지 주식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쪽을 추가 매수 시켜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룰루랄라 하는데 그걸 몰라서 막 꿍얼꿍얼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종종 생깁니다.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현금 비중을 높여라,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을 확보하라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는 해주죠. 주식 좀 팔아놔. 주식 비중 줄여놔. 주식 비중 줄여놔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해줘요. 근데 현금 무조건 전부 현금 확보하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습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습성이 있는 거냐면 나는 파생을 하고 해외 선물도 같이 했었죠. 그런 방송을.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살 주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지난 연휴 전날 주식들 폭등한 거 봤죠. 그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하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 그런 큰 수익이 나거든. 그래서 인버스 사라고도 안 하는 전문가요. 이게 나의 습성이라고. 내가 항상 옳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이 1년 365일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금 100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현금이 늘어나는 거가 되겠지. 대신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장이 급락하면 단기 반등을 노리러 들어가는 타이밍을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는 내 방송을 듣는다고 내 방송을 100명이 들었다? 100명 다 수익이 난다? 이런 자랑한 게 아니야. 내 방송을 100명이 들어도 수익 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영상을 주는 것들은 그런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잡아주려고 영상을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 영상은 길게 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지금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선 내가 제일 먼저 아까 내가 반등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해준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를 봤다면 이종복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그게 한눈에 확 들어왔을 거야. 반등서부터 했던 그 얘기 내가 이따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년 1분기까지
두 번의 고비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히 숫자로는 4번인데 한 두세 번 정도의 고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하라고 하면서 중심이론 강좌를 들으라고 했어요. 기억은 나요, 여러분? 내가 좀 이따 다 틀어줄 거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용어 정리는 옛날 거지만 요게 11월 달서부터 1월 달 사이 12, 1, 10일, 12, 1 최근 3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알았어도 이 세 가지만 내가 준 영상을 제대로만 알았어도 지금 장은 여러분들한테는 룰루랄라 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26분인데 나스닥 폭락도 마찬가지. 요 나스닥은 내가 따로 얘기하고 싶은데 연휴 때 주린이 필청 영상 세 번째쯤인가에 여러분들은 운이 없는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맞죠? 보세요. 나스닥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반등을 했어. 그럼 나스닥 지수를 봐봐. 14,800대잖아 지금 여러분. 그죠? 보이십니까? 나스닥이 14,800대면은 15,000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15,000 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14,800 정도 지점에 있을 때, 이 지점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지수는 370인가? 거기에 붙어 있었던 시장입니다. 자, 20일 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일 날 380, 그 다음에 21일 날 376이죠. 왜냐면 미국이 20일이면 우리나라는 21일이니까. 이 지수까지 지금 미국이 회복을 해버린 거야. 이번 연휴 때.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장이 열렸으면 이 상태로만 놓고 봐도 370부근까지는 장이 분명히 급반등이 나왔었을 거야. 그 휴일이 운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이 종목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또한 여러분들의 팔자고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시장이 움직일 때 이 추세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다음에 향후 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다 패스시키고 백문이 불여 일견. 몇 마디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틀어줘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시간 기술적 분석한 거 있어. 1월 20일자 영상에 한 12분쯤 정도의 나스닥 실시간 기술적 분석한 걸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죠. 적중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이 14,00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했으면 팔자 고쳤지. 나스닥이 15,000 위에 있을 때 매도했어도 팔자를 고쳤지. 근데 만약에 나스닥 15,000 쪽에서 반등 예상하고 매수했다가는 인생 나락으로 갔어. 나스닥 14,000 깨졌을 때 추가 하락 보겠다고 매도 쳤으면 인생 나락으로 갔어. 이해가 돼요? 이게 시장이야. 자, 용어 정리에 내가 반등서부터 했던 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2021년 2월 3일자에 주린이 필청해갖고 준 영상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인지. 이 영상 조회수 무한대 나와야 돼. 여러분들한테 본능적으로 2월 1주차 시장 대응 전략을 얘기할 때 반등의 목표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상승의 목표치. 그죠? 뭐 등등등등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벌써 이 종목은 이 용어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상승은 주식이든 시장이든 공통입니다, 여러분. 상승은 올라가는 거, 하락은 내려가는 거. 이게 상승과 하락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반등은 뭐냐? 반등도 올라가는 거예요. 반등도 올라가는 거지만은 올라가는 강도와 올라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반등은 나중에 추가 하락할 수 있을 때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이 종목이 영상에 상승이라는 단어를 쓴 영상은 없어. understand? 언제부터?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8월 이전에는 가끔 상승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가 있는데 8월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상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잖아. 빙고? 자, 그 다음 1분기까지 두세 번의 고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하면서 11월 12일입니다. 이 강좌는 지금도 녹화 방송을 들어야 돼 원래는. 자, 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두세 번 정도 정확하게 숫자 계산하면 4번인데 중간 변곡이 없어지면 2번 정도, 조금 많으면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서 4번 정도의 어떤 그 변곡점을 슬기롭게 넘어가고 최고의 어떤 돈을 벌으려면 반드시 이 중심이론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종복이가 1분기까지 두세 번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지. 얘기 안 해준 게 없어. 이런 게 전체적인 시황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12월 1일 날 이미 주식시장 추세 분석, 목표치 분석을 다 해줬습니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목이 봐봐 여러분. 다음 마디에 앞서. 이런 식으로 이종복이가 왜 여러분들한테 짤막짤막하게 주거나 뭐 결정적인 어떤 영상을 줄 때 어떤 것은 그날그날의 어떤 흐름과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과 이런 영상이 들어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영상을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거나 이걸 그냥 스킵하고 가는 거야. 여기도 지금 보면 지금 영상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스킵을 한 게 잘못이지. 이것도 27분짜리 영상 중에 20분에 있는 거야. 이것도 보여줄게요. 이 주식시장 이 추세 한번 그려준 적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야. 11월 19일입니다. 바야흐로 11월 19일 중심이론 주추세 강의. 중심이론은 캔들일수, 주추세, 중심축, 마디 비율 해갖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분석법 중에 주추세 분석법입니다. 11월 19일 주추세 분석법을 할 때 주추세를 그려주면서 숫자에 뭐 얘기 다 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정석이 1번에 하라 곱하 남은 것 해서 370, 360, 350의 각각의 지지를 얘기했으며 최악의 경우 330까지 하락하는 이 최악의 경우는 말 그대로 최악이니까 여기 빼버립시다. 종합이 390에 있을 때 11월 19일 이미 370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줬습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도 이거 갖고 내가 지지와 저항을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지금 보면 결국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진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미국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올 때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때 가봐야지. 장이 열려봐야 알지. 그래서 전문가 방송을 들어오거나 이제 내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야간 방송에 오라고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자, 패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1월 14일 날도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시장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이건 시리즈물이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봤었어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시간 너무 오래 가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원래 이걸 앞으로 뺐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가 안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뭐야 여러분? 삼성전자가 안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그래서 말기가 중요한 거야. 말기가 중요해.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안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삼성전자를 밀리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이 결정적인 이 무수히 많은 행동들 진짜 회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강조한 거지 다.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다시 이쪽으로 가서
삼성전자가 안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치자. 그다음 내가 삼성전자가 안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줬다 치자. 그러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놈자가 이종복이한테 비아냥거린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식을 빠지는 쪽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줄 수는 없어. 종목이 빠지는 쪽에 눈치를 주거나 요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서부터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줘야지. 근데 또 눈치로 하는 아줌마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내가 말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또 눈치껏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다 패스. 만약에 최근에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나의 이 영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이 상승 쐐기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도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이 중요해가지고 알려줬다고. 여기 보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이 중요가 어디에 나오느냐. 삼성전자 보이십니까? 이거 클릭하면 아마 나올걸? 아, 광고 나올 것 같았다. 역시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들한테 또 혼나겠는데. 주식이 요즘 보세요. 삼성전자 내가 상승 쐐기형 분석해 줬죠. 자, 어떠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요새도 돈 번 주식이 있는데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가늠이 안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자들이요,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돌려봐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런 영상을 줬는데 분위기가 다운되면 되겠습니까?